위반 건축물에 제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쓰는 수익률 기준으로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폐차를 많이 한다. 예, 폐차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낮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임장 가고 법원 가기가. 그러니까 그게 두 개를 낙찰받고 폐차를 수십 번 하니까 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 이게 괜찮을 거다라고. 근데 그게 보통 처음에 못해요. 네, 뭐 불안해요. 할 이유도 별로 네. 없고. 이제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수익률이 다 20%가 넘었잖아요. 토탈 수익률 3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0%는 그렇게 또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맞아요. 2등 하신 분이 저한테 팔라고 했다는 거는 괜찮다라는 얘기. 너무 생각도 무거워요. 들잖아요. 거기서 안 돼. 난 월세 줄 거야. 난 팔 생각 없어. 또 그러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네. 굳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한번 문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고 헤어졌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그 두려움이 해소된 느낌.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요새 단독으로 받을 때도 많이 있긴 한데 단독으로 받을 때 항상 찜찜한 것 같고 근데 네. 그분이 최저가로 들어와 주시니까 2등 가격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들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마음은 계속돼요. 나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위로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노력하는 부분 중에 수업하면서 선생님하고는 제가 선생의 역할이랑 교육생으로 만났을 때 인간적으로 멀어지라는 그걸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멀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경매 안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이 아닐까라고 선생님한테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도 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교육 시장에 대해서 어쩌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보통 수업하시는 분들 저도 이렇게 교육생분들의 다른 수업 듣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그 수업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강사와 그 학원을 계속 의존하게끔 만드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좋은 점도 분명히 있겠죠. 항상 물어보고 기댈 수 있고 그리고 나랑 비슷한 그룹에 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위안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네. 있고 그거의 좋은 점,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선생님이 그렇게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도 저는 편한 것 같고 제 나름대로는 그게 선생님한테도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네. 물론 저한테도 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돌아보면 이런 걸 내가 질문했다고 이런 카톡 내용을 가끔씩 보거든요. 이럴 때가 있었구나.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뭐 반년도 안 된 기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성취감, 대견함이 좀 들죠. 저도 그렇죠. 스스로 맞아요. 활력소가 돼서 자신 있게 또 더 위험한 물건을 해볼까? 그게 이제 점점 선생님도 낙찰을 하나씩 받아가면서 월세 현금 흐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선생님 실력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5채, 10채, 20채, 30채가 되면은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입찰하면서 낙찰을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가는 부분에 얻는 게 더 값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조금 더 개입을 많이 하는 거고 그게 점점 멀어지는 거는 이거 인간적으로 멀어지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경매 안에서는 조금씩 멀어지는 게 네. 좋은 방향이 아닐까 네.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에는 작가님의 답변이 없으면 임장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상태를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의존이 심해지니까 스스로가 경각심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경각심을 느꼈다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방향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가 이건 도저히 고민스럽다. 그런 거는 당연히 같이 고민하고 분석해보면 또 오늘도 갖고 왔습니다. 하나. 이거는 권리 분석이 좀 복잡해가지고. 그래요. 예.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그냥 이거는 질문인데 위반 건축물에 제가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쓰는 수익률 기준으로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폐차를 많이 한다. 예, 폐차를 너무 많이 하는데 낮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임장 가고 법원 가기가. 그러니까 그게 두 개를 낙찰받고 폐차를 수십 번 하니까 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거든. 이게 괜찮을 거다라고. 근데 그게 보통 처음에 못해요. 네, 뭐 불안해요. 할 이유도 별로 네. 없고. 이제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수익률이 다 20%가 넘었잖아요. 토탈 수익률 3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0%는 그렇게 또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네, 맞아요. 우리는 또 보수적으로 네. 입찰가를 만들다 보니까 월세도 조금 낮게 계산하고 들어가니까 거의 한 30% 나오게끔
노력하게 되잖아요. 네. 수익률이 좋다는 거는 반대로 폐차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찜찜한 거 요소들을 뭐 사실 요 집도 찜찜한 요소를 갖고 있는 집이긴 했으니까 임장 오면 여기 못 들어옵니다. 그냥 지도만 봤을 때는 편하게 네. 올 수 있어도 맞아요. 임장 왔을 때는 하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선생님이 2억의 낙찰을 받았지만 굉장히 싸게 받을 수 있었던 맞습니다. 부분이라고 예. 생각해. 그러니까 그 불편한 부분이 내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내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구나를 느끼게 된 거고 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물건을 가면서는 얘보다는 좋은 물건을 찾으려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빨간색이 붙어 있는 물건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빨간색이 있어야 보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빨간색은 누르지도 않았는데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오히려 빨간색만 누르게 되는 현상이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인 네. 것 같아요. 왜 궁금하냐면 그러면 작가님뿐만 아니라 경매를 뭐 10년, 20년, 30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 텐데 왜 입찰장에 위반건축물은 많아야 2명일까 입찰자가 그런 내용을 왜 모를까? 수익률 계산해서 원목하는 비용까지 넣어서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안 들어올까 하는 의심을 했거든요. 장관님께서는 모르니까 안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보통 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들보다는 초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1억 선에 있는 물건에서는 주로 초심자들이 더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거기가 당연히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대출이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하자 없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오늘도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감정가가 1억 2천에 한 번 유찰돼서 9천이에요. 근데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8,500에 딱 있는 거예요. 최저가가 9천이고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배당 신청까지 한 세입자가 8,500이 있어요. 그러면 9천을 받아도 안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추가적인 세금 압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건 괜찮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 네. 또 100%라고 하긴 네. 어렵고. 네. 네. 근데 이 물건이 지금 뭐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한 4천만 원이 떨어져 있어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어쩌면 비슷해요. 이거 왜 유찰이 많이 됐어요? 이거 그냥 8,500 이상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를 그거를 물어본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거는 접근을 잘 못해요. 왜냐면 이거 말고 다른 물건이 할 게 많아서 그래요. 하자 없는 게. 근데 선생님이 이제 낙찰 3개를 받으면서 그거를 배운 거예요. 내가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성장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보는 물건의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그 단계가 필요하고요, 보통. 그리고 왜 아까 제가 오랫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냐면 그건 오래 해야지만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것 같아요. 방금 초심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돌아보면 주변에 경매학생이 많진 않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학원을 안 다니고 경매를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게 빨간 글씨 있는 거 하지 마라, 위반건축물 하지 마라, 상가 위험하다, 아파트만 해라, 단타해라, 빌라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